12월 30일 수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돌연 어제 새벽 6시 15분에 북한의 김양근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북한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에서 교통사고, 그것도 북한의 5손가락 꼽을 만한 최고위층 통전부 부장이고 더 나아서 정치국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김양근이 이 교통사고로 새벽에 죽었다. 좀 의아스럽습니다. 김양근은 그 통전부 부장을 맡아서 오래 지금 하고 있죠. 김정일 때부터 김정은 대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대남 전략과 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 김양근은 자기가 2007년 대선 직전에 직접 간크게 남한을 방문해서 남한의 각종 산업시설을 둘러보기도 했고 아마 대선에 관한 동향을 탐지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09년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그때 한국에 북한 조문사절단으로 방문을 해서 청와대를 가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양근, 그리고 지난 8월 25일입니까? 그 목함 지뢰 사건 때 김양근은 당시 홍영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더불어서 이 남북 간의 협상 대표로서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런 김양근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물론 북한은 상당히 애도한다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매우 석연치 않습니다. 김양근은 약간 어마어마한 대남 공작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은 장성택과 더불어서 어쨌든 협상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범주로서 우리 남측과의 협상에 자주 나왔던 사람인데 장성택에 이어서 김양근도 만약에 제거되었다면 앞으로 북한이 가는 노선이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의 남측과 협상할 만한 상대는 남아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려가 됩니다. 자, 좌우간 좀 더 앞으로 전망을 지켜보고 말해야 되겠지만은 어쨌든 김양근 사망이 단순한 교통사고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조용한 대표와 제가 톡톡톡을 진행하면서 이 야만적 폭력이 지배하는 한국의 사회 변혁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합의 부분에 대해서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적 과제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한계이기도 하고 또 한일 간, 미국 간의 여러 가지 큰 일들을 감안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개인적인 어떤 원한이나 이런 부분을 풀어줄 수 없는 한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용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 강제징용자분들 배상을 받지 못하고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국가적 이 배상이 헌재에 의해서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도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그분들만 있습니까? 일제하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묵묵히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일제하에서 억울하게 한마디로 체포되어서 죽어간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을 거고 그 중에 유명했던 분들이야 교과서도 등재되고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로도 자손들이 대우도 받으면서 살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을 묵묵히 피해를 감수하면서 또 자손들도 자기 부모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만주에서 전투를 벌이다가 일제에 총을 맞고 죽은 묵묵한 독립운동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개인사는 그런 어떤 역사 발전 과정에서 개인의 희생을 담보해 왔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면요. 20대부터 30대 중반까지 15년의 청춘을 돈 버는 일과 무관한 한마디로 맨날 잡혀가고 불려가고 하는 민주화 운동하고 사회운동을 해왔고 농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엄청난
제 자신이 예를 들어서 하고 싶었던 일들을 포기하고 제 운명이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설정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되는 상황을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해서 제가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사 뭐 그 시대의 분위기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선택을 안 했으면 될 건데 저의 성향이나 성정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런 일을 마주치더라도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분노하는 부분은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에게 보상금을 갖다가 이렇게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사회에 그냥 기부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몫입니다. 과거에 데모를 하다가 잡혀갔다고 그 중에는 종북도 있고 좌파도 있습니다. 저는 학생운동을 할 때 종북이나 좌파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운동을 하다가 바로 사회로 나와서 그만두고 취직을 하기에는 이 얼굴이 두껍지 못해가지고 고생하는 후배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사회운동을 더 오래 했습니다. 35살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국의 각종 사회운동에서 만나볼 만한 사람들 지금 대부분 다 국회의원입니다. 저만 이러고 있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맨날 새벽마다 조찬 모임하면서 회의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한국 사회를 흔들 만한 대규모의 집회도 많이 주최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뒷돈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관련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회적 보상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 말이 듣기 싫은 사람은 제 방송 안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제가 이런 말을 할 부분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라. 그리고 이 부분을 계속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반일, 그 다음에 반미 세력이 있고 그 사람들은 종북 좌파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와 진짜 너희들이 이러고도 대한민국 국민이나 백번 김구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황장수 칼 맞을 준비해라. 그 다음에 황장수 씨 당신의 해결을 논할 수 없습니다. 위안부 당사자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선동하지 마세요. 권력의 눈이 멀어 썩은 말을 토해내는 것은 참으로 역겹고 창피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말도 있는데요. 저는 제 생각이 100% 옳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권력의 눈이 멀었으면 지난 여름 그 더운 날 40일 이상을 여의도 양 당서 앞에서 농성을 하다가 시덥잖은 인간한테 모욕죄로 걸려서 벌금을 맞고 나중에 선고유예됐습니다. 벌금을 맞고 또 나중에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정권에도 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나 각종 사회 문제에서 또 정치 문제에서 저는 박근혜 정부나 여당에게 할 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나 여당의 지도부에 대해서도 누구 못지않게 많은 비판을 했고 박근혜 행정부의 장관이나 이런 사람에게도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대통령 측근에 대해서도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여권에 있는 인물 중에서 저만큼 정부를 향해서 할 말을 솔직하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많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권력에 눈이 멀다니요. 제가 방송 출연이 왜 정지되는 줄 압니까? 방송국에서 조율하는 부분에 따라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류에 따라가서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독 저만 콕 찍어서 방송 출연을 배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출세나 또 제 스스로 돈을 벌 많은 기회들을 포기하면서 사회봉사를 위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뭐 저한테 걔네가 다르다고 이렇게 폭력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부분을 저는 야만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념의 노예라서 저는 그 영혼에 대해서 매우 슬프게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대해서 숱한 음해와 모욕을 가하고 트윗이나 인터넷에서 지금도 모욕을 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고소하지 않고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고소한 내용은 전부 무혐의가 됐습니다.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한 사회가 발전을 하려면요, 어떤 문제를 그 현상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모든 역사의 과정과 또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미래를 갖다가 내다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문제니까 당사자의 피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뭐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해를 하는데요. 객들이 나서서 정대협이라는 뭐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해왔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인 역할도 있었고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키는 부분에서 많은 역할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 중에 상당수가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졌다는 것은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들의 경력, 그 다음에 연관 관계를 보면 답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위안부 합의 문제를 어렵게 타결 지은 마당에 시비를 더 확산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을 굉장히 자제하는데요. 제 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에 앞장서는 사람들, 할머니들 말고요, 그분들의 경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사회의 좌우 이념 대결에서 첨예한 한쪽에 서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자, 오늘 언론들은 이야기합니다. 박 대통령 늦기 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껴안고 설득해야. 또 어떤 언론들은 이렇게 합니다. 사전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설득하고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왜 협상을 하지 않았냐. 자, 언론들 정말 말 쉽게 합니다. 자, 차관이 갔다가 안되면 장관이 갔다가 안되면 총리가 갔다가 그 다음에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어느 시점에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야죠. 자, 어제 대통령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러 갔다 칩시다. TV 카메라가 돌아가는 앞에서 어제 어떤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뭐 피해 당사자니까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말들이 적절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의 말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그걸 생중계 방송으로 돌리는 방송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자,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자, 차례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모시든지 해서 위로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사정을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일에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대안은 뭡니까? 지금 일본이 돌아가는 행태로 봐서 일본의 경제구조가 몇 개 꺼져가고 그러면서 일본 국민들이 전체의 정서가 우경화하는 상황 속에서 아베는 장기 집권이 예상되고 아베 이후에 올 정권 또한 아베와 비슷한 류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 타결이 안 되면 일본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 이 문제에 있어서 일본 못지않게 배후에서 미국이 양국이 타결을 지으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3국이 나서서 그러는 부분 저도 기분 나쁜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에 빚을 지고 있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방법이 있습니까? 꼽다고 미국 보고 미군 보고 나가라고 하고 우리가 지키겠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인간들이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들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잘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해결을 하지 그때는 왜 못했습니까? 자, 그때는 위안부 할머니들 편에 서서 같이 분노하면 그게 제일 쉬운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독도를 방문해서 큰소리 치고 이러는 게 제일 쉬운 겁니다. 그러면서 내 정권에서는 그냥 일본하고 관계는 세게 나가고 말아버리겠다.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에 서가지고 민족적 입장을 가지고 그냥 일본에 대해서 반일, 극일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이죠. 가장 어려운 선택이 뭔가 하면 이 문제를 타결 지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자, 박근혜 정부도 그냥 세게 몇 년 더 가버리고 미국이 뭐라 그러는가 기 맞고요. 그러면서 한 2년만 더 버티면 다음 정권으로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타결을 하겠습니까? 타결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안팎의 저간의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매우 웃기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슨 경제 활력에 관련되는 법들, 즉 원시화법이라든지
서비스 산업 발전법, 노동관계법 빨리 통과 안 시킨다고 연일 보도를 때리면서요. 자, 한일 간에가 이 꼬라지니까 한일 관계가 지금 한일 간에 뭐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갈수록 한일 간의 경제 규모, 교역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상품의 일본 판매가 줄어들고 있고 일본 관광객이 한국에 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 가장 쉬운 방법은요. 야만적 선동으로 그냥 반일 감정, 반미 감정에 불을 지르는 것이 가장 쉬운 겁니다. 자, 한 사회의 변화가요. 선동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야당에 호남이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친노를 거부하고 탈당하는 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민주화까지는 갔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한 발도 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과거 386, 80년대, 70년대 민주화 세대들 한계입니다. 자, 이런 분노를 자극하고 원초적 감정을 자극해서 선동으로 대중들을 끌고 가는 것이 제일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라를 망치는 것이고요.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 야만적인 어떤 이런 선동에 노예가 되어서 사람으로서 감정을 잃고요. 이렇게 험악한 댓글 달지 마세요. 앞으로 계속 이러면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가 하면요. 대한민국에 익명에 숨어서 선동에 휩쓸려서 인터넷에서 찌질하게 아주 악랄한 댓글이나 다는 인간들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